그래서 미는 먼저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런가요? 이거 29 금으로 29세 안 되신 분들 없으시죠? 다 앞자리 다 3자 되시죠? 아니신가요? 다 꺼내보세요. 다 앞자리 3자 되시니까 29 금으로 해가지고 원하시는 질문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제 질문도 해결해 드리고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리는 걸로 해서 오늘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키스의 미학으로 했어요. 여기서 미학이라는 말을 아름다운 미라고 하지 않았고요. 저는 사실상 이걸 만미라고 생각해요. 이게 네, 상대를 맛보고 알고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미학이 맛을 본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붙인 제목인데요. 사실 우리가 키스를 한다고 하면 보통 뭘 생각하시나요? 뭘 생각하나요? 네. 그녀와. 자, 우선 그녀가 있어야 돼요. 또 상대가 있어야 돼. 상대가 있어요. 입술을 부딪히고 호감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다 얘기를 하면 키스를 다 마우스 투 마우스만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이따가 뒤에다 적어놨지만 저기 보이는 것처럼 부위별로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뭐 이마에 할 때, 손등에 할 때, 같은 손이라도 손등에 할 때, 손바닥에 할 때, 손바닥에 하는 건 되게 원망의 키스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좋다고 손을 만지고 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뺨 맞진 않지만, 안 되고 손등은 존경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남자들이 무릎을 꿇고 손등에 하는 키스는 가능하지만 뭐 이쁘다고 하다가 갑자기 손바닥에 하는 키스 이거는 되게 매너가 없거나 이제 잘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 막 던지는 거죠. 서로 모르면 괜찮은데 그렇죠. 그 일을 알고 있다면. 네. 근데 이제 얘가 나중에 이제 여자친구가 집에 가서 서치를 해봤더니 이게 원망이었어. 그럼 그 남자는 의미 없이 했을까, 의미 있게 했을까 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확한 의미를 알고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고요. 그래서 마우스 투 마우스뿐만이 아니라 그냥 보통은 이게 존경의 의미나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의미로 할 수 있는데 뭐 부위별로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이거 키스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키스가 안 되는 딱 한 가지, 여자가 있어야 하고 아니면 남자가 있어야 하고 상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가 안 돼요. 어떤 셀프가 안 되는 유일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마사지도 혼자 얼굴을 막 주물주물 해가지고 마사지 혼자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섹스 같은 경우에도 마스터베이션을 한다거나 해서 나름의 그 100에 해당하는 충족감은 못 느낄지라도 뭐 97까지 갈 수 있다거나 하는 정도의 쾌감을 능력이 대단한가요? 모자라는 3% 정도? 그런 정도로 해서 갈 수 있는데 키스만큼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스님이 혼자 셀프 키스하는 법을 올리셨어요. 내 입술을 안으로, 지금 이창빈님께서 하는 것처럼 안으로 꽉 문다. 혀로 입술을 안으로 꽉 문다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안으로 문 입술을 애무해 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단계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해놓으셨던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너무 안타깝고요, 안쓰럽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 거 있는데, 키스를 그럼 왜 하게 됐느냐. 처음에 할 때는 어미새가 자식 새한테, 높은 둥지에서 날지 못하는 새한테 먹이를 갖다 이제 얹어주는 것부터 해서 사실 키스가 시작됐어요. 이게 사실상 진화론적 의미예요. 근데 이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인간은 진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종교의 의미에서 존경이나 아니면은 이게 풍습에서 나를 만나서 반갑다고 하는 되게 관례적인 인사로서 키스가 쓰이기도 했기 때문에 되게 많이 바뀌어져 있고, 헬레니즘에 왔을 때 딱 이게 성의 한 행동으로서 이제 정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살표를 해놨는데, 지난번에 한번 질문을 받은 내용이에요. 네. 여자가 키스를 싫어한대요. 왜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거는 그 윤모 분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왜 키스를 싫어할까요? 오늘 처음 오신 현도군. 우리 현도군은 왜 싫어요? 그렇죠. 왜 싫어할까요? 그런 경우 아마 이게 좀 남성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거리감이 있거나, 혹은 이제 좀 어린 날에 약간 그 남자의 어떤 자체에 대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좀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크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남자분들한테, 여자분들도 그래요. 예를 들면 질문을 해요. 섹스를 싫어할 수 있는 여자가 있다. 이해하죠? 이해해볼게요. 이해해요. 근데 키스를 싫어한다. 이건 사실 좀 왜? 라는 반응이 대부분 많아요.
그러니까 키스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더 이렇게 경중을 따지자면 더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사실상 여자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제 많은 여자들의 기본 마음가짐 속에는 키스를 한다라는 것에 상당히 많은 걸 오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키스를 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한테 더 뭘 오픈해줄 여지가 있다라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고 이걸 되게 주저주저 하는 건데 남자들은 이것을 키스를 싫어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키스를 인식하는 것처럼 여기 써놓은 것처럼 섹스의 전 단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맞는 거네. 설명 들어보면 뭔가 여지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섹스의 전 단계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여자는 그날은 섹스는 안 하고 싶어. 키스만 딱 하고 좋은 기분으로 헤어지고 싶은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남자의 손동작이야 바르지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손동작이 바르지 네, 손동작이 먼저 바르지 못해. 그러다 보면 이제 여성분도 좀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마음이 동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이따 제가 키스의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건데 왠지 키스가 너무 노골적이고 접촉 면적이 넓어지면서 이럴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암시하는 듯한 느낌을 계속 줄 수 있어요. 이따 여기 보이시겠지만 암시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제가 텅 트레이닝 키스라고 해놨거든요. 이게 딥키스의 한 종류네요. 네슬러 키스 다음 단계예요. 서로의 그 구강 내로 혀가 옮겨 들어가고요. 너무 어렵게 얘기하죠. 설왕설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혀를 얽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혀를 얽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섹스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미를 보면 입술의 의미가 사실은 입술은 열려 있는 거잖아요. 오프닝의 의미이기 때문에 연다라는 느낌을 사실상 좀 주는 것도 있고 여자에게는 사실 입술이 되게 성감대를 뜻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여성의 신체 성기 중에 질을 입술 구강이라고 표현을 하면 남자의 혀를 그 음경 곧 페니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텅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이게 되게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과 같은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여자 이제 고민 들어오는 거야 이제. 얘가 지금 오늘 뭘 원하는 것 같아. 원하는 것 같아. 이 다음 달, 그치, 다 알고는 있어요. 우리 실행까지가 힘들어서 그렇지, 항상 지식과 이론과 현실이 이렇게 같이 가지를 못해서 그렇지, 항상 이게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남자분들한테 하는 게 남자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자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키스 자체도 여자는 그것만으로 이 남자와 내가 정말 친밀한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남자한테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라면 남자들은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입술의 의미에서 이제 여성의 성감대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키스를 할 때 그런 어떤 이게 민감하게 이렇게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렇죠.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 제가 우리 현도군으로 해서 미안하지만 드라마를 볼 때 남자가 여자를 할 때 이렇게 볼을 만지고 그렇죠. 키스를 하고 싶을 때 입술을 이렇게 쓸고 보세요. 입술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 손으로. 이럴 때 이 스치는 느낌이라든가 여자는 단순히 촉감도 중요하지만 키스를 함으로써 이 사람의 냄새, 이거 곧 페로몬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 냄새가 좋던 내가 호의적이든 호의적이지 않든 이게 본능적으로 좋은 유전자인가 나랑 맞는 거라는 것을 느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저희 암묵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좋은 느낌이었어. 그런 것을 이제 예전에 했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처음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배우자나 유전적으로 좋은 유전 형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키스 자체가. 남자분들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다다익선의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이렇게. 여성분들은 키스만으로도 이 남자에 대해서 더욱 호감을 느낄 수도 그렇죠. 있고 반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굉장한 거네요. 잘해야죠. 그게 단순히 잘해야 되는 스킬의 문제가 아니면 스킬의 문제도 있죠, 당연히.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내가 키스 연습을 하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막 이렇게 해보고 애들끼리 막 서로 연습을 해보고 이걸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거였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그 흔한 줄넘기도 만점을 맞기 위해서 밤에 달빛 아래서 그렇게 열심히 뛰댕기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키스를 연습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안다는 건 사실 되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연습을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할 데가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승님이 그 지경이 올라간 거예요. 그쵸. 이제 승님이 혼자 열심히. 진짜 그분이야말로 정말 학생과 공부하는 자세가 너무 이제 커피를 마실 때에도 커피를 마실 때도 그러니까 연습을 하신다고 치면 정말로 아이스크림도 깨물어 먹으면 안 되고 왠지 혀로 잘 녹여 먹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연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탕 먹을 때도 네, 잘 굴려 먹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는다 현도. 현두의 냉장고에 내일 아침에 이제 아이스크림이 하나 가득 채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여자분들은 그래서 연인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키스를 해요. 근데 남자분들은 뭐 며칠 만에 키스를 했다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여자가 나한테 얼마만큼 빨리 마음을 열었는가. 근데 그것도 이게 경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너무 빠르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기한이 좀 이렇게 알고 좀 또 얼마나 돼요 또 얼마나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저는 한 3달 생각하는데. 3달 키스까지 가는데 3달이요? 네. 그러니까 한 100일 정도 생각하는데 100일 걸로 세시는 너무 좀 기신 것 같아요. 저기 제가 이거는 뭐 키스하고 관계 없지만 여자의 기준으로 이 남자가 나를 만났어. 다리 가도 키스를 안 해. 이 남자 문제가 있나? 아니면은 그냥 나를 여자로서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편적인 여성들의 어떤 네, 요즘 여성들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이렇게 스킨십 자체가 이렇게 시간 어서 오세요. 좋아요. 짧은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점점 그 시간이 짧아지더라고요. 네. 뭐 예전에는 그런데 3개월. 며칠 몇 달. 몇 달 이렇게 됐는데 저 손잡는지 거의 100일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추후에 만난 사람들은 30 넘어서 만난 사람들은 물론 많이 짧아졌어요. 근데 석 달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네. 이거는 뭐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들어서. 만약에 이제 어떤 기준의 어떤 기한들이 너무 물론 이제 마인드는 내 마인드 이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오픈을 했을까, 얼마나 나한테 가까워하고 나한테 푹 빠져 있을까라는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키스가. 근데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물론 첫눈에 바라는 사랑이랑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점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금 알아가고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오픈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아니 근데 조금 더 붙이자면 네.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열흘도 안 됐는데 키스를 했어요. 그러면 이 관계가 얼마나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키스를 한 사람의 관계와 오랫동안 거리를 두고 있다가 키스를 한 사람의 관계의 유지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 그런 어떤 통계적인 그런 거는 물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연애의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쨌거나 성문화와 성학 뭐 이런 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연애 관계에 반드시 처음 갑자기 오셨는데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처음 뵀죠? 네. 잠깐 먼저 네, 괜찮아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네, 저는 카카오뜰의 대표 김선아라고 하고 있는 일은 푸세 초콜릿 전문으로 네. 교육을 하고 주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친구들이 많이 늘었죠? 오랜만에 오니까 네. 분위기가 아주 맛있어요. 네. 하여튼 저는 지금 키스학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그건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연인 관계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남녀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성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는 관계에서는 할 수 있는 것까지 간다라고 생각해서 섹스까지를 다 간다고 치면 남자는 키스의 전 단계라고 했고 여자는 이걸 확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남자한테 열어줄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섹스까지 안 가는 연인들도 있겠지만 뭐 그게 종교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남자 입장에서 정말 내가 이 여자만큼은 뭐 지켜주고 싶다 이런 갑자기 기사도 정신이 발휘가 돼가지고 불안한 심리가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좀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에 뭐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그런 관계까지 갔을 때 안 좋았던 기억이 있었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주춤거릴 수도 있고 이럴 때를 봤으면 이제 대신에 시간이 짧아지면 이 관계가 얘네들이 이 그 두 연인이 그 마지막 관계라고 하는 데까지 갔을 때까지 시간이 단축될 거 아니에요. 뭐 키스를 석 달에 한 번 한 커플과 석 달 만에 한 커플과 열흘 만에 한 커플은 진전도가 다르잖아요. 남자분들이 말하는 일명 속도 빼기가 고속 질주를 해가지고 확 갔을 때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 이 관계가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예를 들면 키스가 서로 했을 때 너무 좋았던 것처럼 뭐 섹스도 했는데 너무 좋아. 얘를 알면 알수록 또 새로운 느낌이고 너무 좋아요. 그럼 관계가 더 계속 돈독하게 지속될 건데 뭔가 좀 뭔가 좀 뭐 90 뭐 혼자 했는데 97%였는데 같이 했더니 한 83% 같이 했는데 83%의 효과밖에 못 난다 이러면 어휴 그렇죠.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 솔직히 관계가 얘는 별로인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 남자가 마음적으로 아니면 이 여자가 정말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이나 모든 정신세계랑 너무 좋은데 이 성적인 부분이 맞지 않은 경우에 약간 고민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뭐 어제 어떤 그 코리아 타임즈에는 그 행복에 있어서 인덱스 1위가 섹스였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걸 맞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키스에서 약간 더 발전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속궁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속궁합은 사실 없어요. 그거는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자손처럼 내가 들고 있으면 왼쪽 긁고 오른쪽 긁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97%예요. 97%인데 그 3%는 이 손톱이 긁어주는 느낌과 나무가 긁어주는 느낌의 그 미묘한 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데 만약에 이것을 이제 상대한테 내가 원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자세히 전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채우면 속궁합이 완벽히 맞게 되는 거고 그걸 못 채우고 이제 그걸 되게 터부시하고 말하는 거를 되게 부끄러워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나 아니면 나의 체력적인 그 속도와 체력 나이와 상대의 체력 나이가 같이 동등하게 이제 이게 그 2인 삼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한 80kg로 뛸 수 있는데 얘는 60kg밖에 못 따라서 내가 질질 끌어가는 것과 같은 형국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속궁합이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대 60kg짜리가 매일 트레드밀에서 이제 뛰어가지고 80kg로 맞추든지 얘가 이제 그 속도 안배를 해가지고 60으로 맞춰주든지 해서 안배를 했을 때 속궁합이 맞아 떨어지는 거지 얘랑 나랑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딱 맞춰준 청생연분은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많이 해봐서 여러 사람을 잘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필요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이모 씨와 함께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게 10대, 20대, 30대에 대해서 성 고민이 있잖아요. 남자분들 특히나 남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남학생들이 하는 말 딱 이거예요. 10대 남자애들은 해봤냐가 진짜 중요해요. 너 해봤어? 나 해봤어? 이게 정말 중요해요. 20대는 뭔지 아세요? 임신을 할까 되게 두려워해요. 30대는 뭔지 아세요? 상대가 만족을 할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10대와 20대는 내 기준이에요. 이제 상대를 알아가면서 상대와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시기가 30대부터인 거예요. 그리고 30대에는 임신이나 이런 거 위험을 피해갈 줄 아는 요령을 뭐 음으로든 양으로든 다 터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배려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성에 처음 이제 부흥기가 시작되는 것은 30대에 접어들 때부터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리고 상대에 대한 이제 눈이 떠지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즐기세요. 지금은 아니 지금 이제 싹을 틔우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바짝 웅크리고 있는 시기라고 할게요.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사실 키스를 할 때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이제 효과들이 있어요. 그 물리적으로는 안면 근육을 계속 쓰기 때문에 얼굴 표정 어른들이 낮고 좋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굴 근육들을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그 연습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따 하세요. 수만 연습해가지고.
근육이 되게 다르게 쓰여요. 그래서 귀 밑부터 이제 다 목 근처 선까지 다 근육을 움직이기 때문에 되게 얼굴선이 이뻐진다 그래요. 이게 물리적으로도.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사람 이뻐지는구나. 네,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액을 하면서 이제 바이러스도 물론 옮겨지긴 하지만 키스로 옮겨지는 바이러스가 질병까지 되는 확률은 3%도 안 된대요. 되게 낮은 확률인 거예요. 그래서 뭐 구강 내 염증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바이러스. 옮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가능성이 되게 낮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키스를 함으로써 되게 굉장한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제가 적어놨지만 뭐 아드레날린도 분비가 되고, 이제 그 키스를 하면서 막 눈을 감고 보통 소등을 하고 눈을 감아요. 키스를 할 때 이렇게 막 밝은 백주대낮에 운동장 한가운데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보통은 약간의 소등 아니면 이렇게 좀 어둡거나, 그리고 이제 눈을 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감고 키스를 하면서 난 우울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사람이 비만될 확률도 떨어지고요. 우울증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키스를 많이 하면 식욕도 사실 감퇴된대요. 그래서 식욕이 좀 약간 저하된다고. 먹지 않아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이게 정서적인 느낌이긴 하겠지만 사랑만 갖고 살 수 있는 이걸로 봤을 때는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욕도 감퇴되는 것도 방지해줘요. 그 키스가 지난번에 이제 박 대표님이 질문을 하셨었는데, 키스 많이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사실은 제가 키스를 많이 하시나요? 하면 누가 했고 누가 안 했다는 거 아까 대답이 딱 빤히 나올 거 알기 때문에 질문을 안 했는데, 이제 키스가 없어지면 섹스가 자연히 없어진대요. 보통 부부들 사이에서. 그렇게 따지면 이제 결혼을 한 다음부터는 뭐 남자 여자를 떠나서 섹스의 전 단계로 키스가 사실상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나갈 때 뽀뽀, 아까 버드 키스 같은 건 할 수 있지만 딥키스를 하지 않고서는 섹스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되게 많이 동의를 이걸 하면 하시던데, 그 매춘 여성들은 키스를 하지 않는데요. 매춘 여성, 그러니까 키스가 없이도 섹스는 가능해요. 근데 여자들은 키스가 반드시 있는 게 섹스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부가 키스를 안 하면 섹스가 없어지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도 의도적으로라도 아니면, 왜 우리 부인은 나를 거부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키스를 내가 언제 부인한테 시도했는가를 먼저 어떻게 고민을 해보면 그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고민을 한번 거절당할 때가 많아. 거절. 그러니까 이 거절도, 이 거절이 되게 사람의 자존감의 문제, 되게 자존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절당하면 되게 마음이 상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괜찮으신가요? 자존감이 매우 높으시네요. 성공할 때까지 시도를 하기 때문에. 좋으시네요. 그래서 그날 못 들어. 그날 못. 혼자 착각하는 거죠. 아이, 좋아하면서. 그래서 좋으면서. 많이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쵸. 상처를 받죠. 왜냐면 남자는 이걸 섹스의 전 단계로 생각을 하는데, 키스를 거절당했다. 그럼 난 너랑도 몸을 부딪히고 싶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남자는 사실상 1차적인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난 오늘 너랑 섹스가 하고 싶어 라고 말했는데, 됐어, 자.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이건 되게 내가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딱 거절의 의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데 나는 되게 소심하게 준비한 남자가 키스를 하려고 했는데 딱 여자가 거절을 했어. 그럼 정말 이런 남자는 상처를 입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딱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남자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꽁한다기보다는 그냥 상처 입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비수가 확 와서 박힌 것 같은. 상처인데 상처. 삐진 게 아니라. 삐진 게 아니라 그냥 상처를 받아서 말도 못하고 이제 혼자 방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네이버에 검색을 그날은 97%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몸의 신체가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좌절감에. 너무 큰. 장기화되면 이제. 그렇죠. 이제 의사와 상담해야 할, 정신과가 아니라 비뇨기과와 상담해야 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존감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레이의 그 심연이라는 책 있었잖아요. 요즘에 뭐 엄마들의 모자이크 된 뭐 그런 책이다. 뭐 30대 여성들의 그레이의 심연이라는 게 있어요. 뭐 50가지의 뭐 그림자 해가지고 저도 그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나오면 그 남자가 여자의 어떤 모습에
돌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애가 입술을 깨물을 때 말하다 중간중간 입술을 깨물을 때 자기 입술 여자가 자기 아랫입술을 깨물을 때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서 꼭 반드시 키스를 해요. 반드시 키스를 거의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는 입술이 이렇게 자극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뭐 루즈를 바른다 하면 루즈가 프랑스어로는 붓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붉은색, 여자들 입술을 바르는 이유는 뭐 옷 같은 경우에도 옷을 입는 이유가 되게 많잖아요. 보호의 기능일 수도 있고 자기 과시나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의복의 기능에도 그런 게 있는데 입술도 여자들이 예쁘게 바르려는 것은 자기 만족일 수도 있겠지만 상대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하나의 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루즈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붉은색 계열이 거의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붉은색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되게 건강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순환이 되게 잘 돼서 지금 제가 오해라고 해놨긴 했는데 남자들 입술이 도톰한 여자들이 되게 그 성적으로 발달했을 거라는 오해를 한대요. 그리고 입술 되게 얇은 여자를 그 성기가 되게 빈약할 거라는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거랑 아무런 관계가 없대요. 논문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입술에 혈색이 잘 돌면 혈액순환이 기본적으로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성행위나 이런 걸 할 때에도 건강하게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무의식이나 본능의 영역에서 그렇죠. 남자가 느끼는 거죠.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뭐 저 여자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암묵적으로 그렇게 오해든 뭐든 의식이 되면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근데 좀 그런 부분은 제가 느낄 때 되게 좀 육체적인 어떤 성의 영역이 육체적인 성에서의 영역에서만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게 사실 정신적 영역에서 어떤 이 사람과 어떤 친밀감이나 어떤 신뢰감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쵸. 이 사람과 가지고 있는 어떤 기억들, 그것들이 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에 그런 기억들이 뭐에 영향을 준다. 키스에 영향을 준다. 아니, 이 사람과 있었던 즐거운 시간들이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고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감을 준다고 어떤 그런 어떤 일체 가치, 어떤 일체감들 그런 어떤 상황에서 키스도 하고, 또 결혼 후에 이제 또 어떤 관계들을 확인하면서 어떤 그렇죠. 나의 나체를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이런 편안하게 자연스러우세요? 자연스러우세요? 건강하니까. 건강하시는군요. 샤워하고 이렇게 옷을 벗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시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시군요. 궁금한 게 속설 중에 좀 있잖아요. 여자가 좀 얼굴에 콩줄을 띠면 막 예를 들어서 뭐 습기가 있다 이런 그런 것도 상관이 없는. 네, 별로 크게 상관이 없죠. 네. 그리고 뭐 남자분들이 여자가 발뒤꿈치가 온폭하게 이렇게 패여 있으면 그런 것도 있어요. 여자 기준으로 뭐 여자의 정력이 세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남자가 뭐 코가 크면 뭐 정력이 쌀 것이다, 뭐 대머리면 정력이 쌀 것이다, 뭐 이런 속설을 하는 것처럼 남자들도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공론화하진 않는다 뿐이지 사실상 그 남자는 정력이 세다라는 걸로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자는 그 남자가 정력이 세다 이거랑 여자가 새끼가 있다 이거랑 좀 느낌이 어감이나 이게 좀 다르고 그렇죠.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정력이 세다 그러면 되게 건강하고 바람직한 느낌 같은데 여자가 새끼가 있다 이건 좀 바람직한 느낌이 우리나라 정서상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네. 그게 목적이 되어서 관계를 맺지는 않나요? 요즘 현대는 그래요. 네, 현대는 그래요. 많이 그러는. 그게 목적이 되어서 정력이 좋아 보이는 여자를 찾고 또는 어떤 정력이 좋아 보이는 남자를 찾아서 실질적으로 쟤는 얼굴에 그게 보여라고 말하는 남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잘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자 기준으로 봐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밑화장이라도 다 하기 때문에 그것만 봐가지고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제가 최근에 이거 녹화해서 많은 사람이 보진 않으시겠죠. 130명까지 셌다고 한 어느 한 남성분 자기가 만나서 관계를 한 여자가 130명까지였는데 130명까지는 세고 그 이후로는 세지 않았다 하는 현재 나이 40인 어느 분 남자들이 그런 걸 뭐 나름 훈장처럼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그분의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은 눈에 보인대요.
뭐 여자를 보면 네. 자기가 이제 경험에도 네. 했을 때 경험했을 때 아, 이런 여자애는 이렇고 이런 여자애는 뭐 그분의 표현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재미가 없고 얘는 재미가 있고 쟤는 알면 알수록 괜찮을 것 같은 애고 뭐 이런 걸로 분류를 하세요. 관상을 보시는군요. 네, 그런 느낌이 있대요. 전적인 관상. 네. 연락드려야 아, 네, 알겠어요. 얼굴에 대한 통계가 이제 주어진 거겠죠? 그렇죠. 이제 관상학으로 반 전문가가 되신 그런 분의 말씀은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키스를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굳이 법으로 걸리긴 걸릴 거예요. 막 길바닥에서 하면 경범죄 이런 걸로 걸릴 수가 있어요. 풍기물란이나 뭐 경범죄 이런 것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하면 이제 고발을 요즘 안 하는 분위기고 그냥 되게 전철에서도 하던데. 그렇죠. 이제 그것도 고발하면 이제 걸릴 수 있는 공공 장소니까. 기쁨으로 보고 그러는데. 아, 그렇죠. 대리만족. 대리만족. 약간 이게 동양의 성하고 서양의 성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키스라는 의미 자체도 손등의 키스라든가 부위별의 키스가 저는 이제 동양 쪽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에 뭐 있었을까? 아주 옛날에 막 이렇게 해온 우리나라에 눈에 딱 키스라는 존경의 의미고 뭐 좋아한다는 의미고 뭐 이런 식의 뭐 볼은 뭐 귀엽고 사랑스럽고 손등이 존경인가요? 네, 이런 게 우리 쪽에서 그렇게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조금 이제 서양 문화에서의 어떤 그건 이제 해석들이나 지금 이제 서양 쪽에서 키스를 했을 때 길바닥에서 키스했을 때 이게 영어잖아요. 버드 크로스, 레드 크로스, 슬라이딩 키스가 영어로 뭐 근데 자체가 지금 찾아보니까 키스가 네. 경범죄에는 안 들어간다고 나오는데 근데 보통 풍기문란을 하면 경범죄로 취급을 하는데 그 풍기문란과 관계되는 항목들이 노상방뇨, 불안감 조성, 키스가 불안감 조성해서 뭔가 키스만 안 해서 그래. 딴 거에서 풍기물량을 그러니까 그냥 제가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입을 주신 건 키스를 하기 위해서고 손을 달아 놓으신 건 키스하면서 상대를 만지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키스를 하면서 손은 가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걸릴 거예요. 보통은 그렇겠죠.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열중셔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불안감 조성이군요. 불안감도 있고 이제 풍기물란도 있고 이제 그 손으로 잘못 건드려서 이제 과다 노출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법에 그 한국어 명시할 때 흥분감 조성이라고 쓰기는 참 난해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불안감 조성으로 쓰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나라 것들을 잠깐 봤는데 키스를 법으로 규제해 놓은 데가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서 키스신이 나오면 안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제가 가능할 경우에 또 음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다음에 상대가 배짱일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금지를 뭐 이렇게 해놓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 프랑스도 있어요. 뭐 철도 위에서는 안 돼요. 프랑스는. 프랑스는 떼제베를 다니잖아요. 되게 고속으로 다니잖아요. 위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철도 위에서가 금지되어 있어요. 철도 위에서는 원래 서 있는 것도 금지돼요. 근데 영화에서는 되게 이렇게 되게 낭만적인 느낌으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프랑스에서는 그것도 안 되고 미국에 진짜 웃긴 게 그 위스콘신주에서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인에게 키스하면 안 돼요. 네? 아, 보호자가 동반되지 않은 여자에게 키스하면 성인이 아닐 경우에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걔네들은 키스가 되게 일상의 다반사처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법이 그렇다는 거니까 부모가 있는데 할까? 아니 법이 그렇다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지키지 않지. 그 인디애나주 같은 경우에는 코수염이 있는 사람이 키스를 하잖아요. 이거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코수염을 가진 남자가 이렇게 하면 폭력행위로 간주해서 체포 당할 수 있어요. 체포. 이게 그러니까 여자에게 해를 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과한 이 얼굴에 있는 채모는 그렇다고 하고 그런 의식들을 갖나요? 요즘 남자 싫어하는 여자분은 있죠. 싫어하죠. 싫어하죠. 그 생각하시면 되게 그 비싼 뭐 피테라 뭐를 막 바르고 막 이러는데 막 일주일간 2주일간 열심히 발랐는데 이 남자가 면도도 안 해와가지고 내 피부에 스크래치를 낸다고 생각하면 진짜 짜증날 일이죠. 사주지도 않으면서. 안 그랬다던데. 그러니까 그게 만난 남자랑 키스하는 거는 안고 없는 찐빵을 먹는 거랑 똑같다는 그렇지만 그 수염의 적정 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딱 그 깎고
아침에 면도를 하고 저녁이 돼서 1mm, 2mm가 자랐을 때는 되게 뻣뻣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틀, 3일 돼서 이게 뭐 길어지면 이게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기 때문에 간지럽혀지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자극이 될 수 있는 요인이지만 길리겠다. 아, 나는 딱 그 선이에요. 저는 기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따가 나오는 이팅 키스라는 게 있어요. 여자분이 남자가 그 자기 구강 내로 넣은 혀나 입술을 이렇게 살짝 바이팅하는 그걸 이팅 키스라고 하는데 미국 어떤 주에서는 이로 깨물면 이걸 폭력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왜 실내에서는 괜찮은데 옥외에서 키스하면 걸려요. 중국 장난 아닌데? 네, 그 91년도에 이제 키스 금지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중국에서도 옥외 키스를 금지하고 나는 안 그랬지. 그리고 중국 되게 개방적이에요. 그다음에 이집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키스하면 남녀를 각각 분리 수용해서 24시간 수용시켜. 이런 식으로 키스가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 거는 그 이상의 행위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사람들에게 반드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건데 보통 보면 뭐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상대를 배려해서도 뭐 나라와 문화를 떠나서 안 하는 게 사실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키스에는 여러 가지 아까 뭐 부위도 여러 가지였지만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친구끼리도 사실 키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키스는 뭐 뺨에다 할 수도 있고 뭐 김연아도 뭐 그 공연이 끝나고 났을 때 정말 감격과 존경의 의미로 코치와 같이 껴안고 볼에 키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울고 이러는 것처럼 이제 키스도 사실상 그냥 단순히 뭐 마우스 투 마우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여기에 놓아진 거는 제가 다 마우스 투 마우스로만 했어요. 다 지금부터 해도 모자랄 나이에 뭐 딴 데까지 굳이 그렇죠. 딴 모자랄 나이에 딴 부위까지 신경 써가면서 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개를 해놨는데 버드키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들이 하는 것처럼 이게 제 양쪽 손 남자 여자라고 하면 이렇게 딱딱 하는 이런 키스 있잖아요. 아침에 다녀올 게 딱 이런 키스가 버드키스예요. 그래서 이 크로스 키스는 이제 그 다음 단계 지금 이 밑으로 갈수록 좀 더 강도가 계속 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기 소프트 키스에서도 밑으로 갈수록 더 강도가 세지는 거고 딥 키스에서도 밑으로 갈수록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 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 입이 교차되는데 간혹 텔레비전에서 봤을 때 완전히 입을 깍 진짜 막 어금니 깨물듯이 꽉 다물지 않고 이렇게 살짝 틈이 벌어진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닿았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가 크로스 키스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강하면 이제 각도가 틀어지면서 이제 살짝 압착이 되고 그러면서 살짝 그 빨리는 듯한 느낌? 이게 레드 크로스. 근데 뭐 이런 명칭 같은 건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이걸 사실 키스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윤피디님 좋으시죠? 이걸 녹화를 화면에 안 나오면서 행복해. 아니 이걸 녹화를 뜰 때는 녹화를 뜰 때는 아마 소장하고 보시면서 공부하시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딩 키스는 윗입술 한 번 흡입, 아랫입술 한 번 흡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슬라이딩 키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풍성 키스는 후 하면서 이제 바람이 상대로 가는 거죠. 보통 키스를 할 때는 숨을 쌕쌕거리면서 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니, 숨을 참잖아요. 참게 돼요. 키스하다가 그게 그렇게 아니 대표님 자연스럽게 호흡이 맞다. 귀집하고 이렇게 귀집 훑어내는 것처럼 막 후 이게 아니고요. 되게 이렇게 느낌 있게 후. 제가 예전에 것 같잖아. 그 책을 보다가 키스를 하다가 이렇게 물으면 네.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 강도가 있죠. 한번 물었다가 네. 맞은 적이 있거든. 노력하는 남자구나. 자꾸 연구도 하고. 그러니까 키스를 책으로 배워서 그래요. 키스를 책으로 배워서 책으로 배우면 안 돼요. 아 한번 오늘은 불어볼까. 그래서 그 후가 되게 느낌 있게 숨 쉬면서 후를 불면 안 되고요. 생기를 불어넣듯. 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약하게. 그러니까 이게 활자로 되어 있어서 네. 되게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현상이나. 그렇죠. 그래서 숨을 쉬면서 우리가 숨을 쉬는 날숨으로 훅 불어넣는 게 아니라
그 느낌, 이렇게 바람이 들어간다는 느낌만 이렇게 살짝 훅 불어주는 느낌으로 불어셔야 돼요. 한번 실습하시고 이제 일주일 후에 결과는 듣는 걸로 결과는 그때 듣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소프트 키스의 특징은 설왕설래는 없다는 거예요. 입술 위에서만 다 모든 게. 우리나라 TV에 나오는 그쵸. 우리나라 TV 나오는 키스. 네, 거기까지가 소프트 키스고 이제 딥 키스부터는 이제 설왕설래가 사실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햄버거 키스라고 해서 이제 서로의 입술이 교차되면서 윗입, 네 윗입술, 내 윗입술, 너의 아랫입술, 나의 아랫입술 이렇게 물린 상태로 하는 키스가 이제 햄버거 키스처럼 물린 상태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이드라고 제가 이제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설왕설래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고 이제 아까 이팅 키스가 이제 뭐 혀 끝을 살짝 깨문다거나 이런 것들, 이렇게 혀와 그 입술과 입술로 이렇게 무는 것도 이팅 키스에 해당해요. 들어온 것을 자극을 주지, 그러니까 이 치아로 깨물지 마시고 그 강도 조절이 힘들겠다 싶으면 그냥 입술로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그 느낌이 되게 아니 그 호랑이가 여우 잡는 것처럼 이거 아니고요. 이렇게 지그시 누르는 듯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딥키스라고 하는 다 그냥 프렌치 키스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장난을 하면서 계속 이게 오랜 시간을 할 수 있는 그런 키스를 얘기하고, 이제 레슬러 키스가 이제 같이 서로의 이게 끝에서 왔다 갔다 이빨 치아 앞에서만 왔다 갔다 했다면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레슬러 키스라고 하고요. 이렇게 레슬링 하듯이. 그쵸. 예. 네. 그 다음에 이 텅 트레이닝이 이제 같이 얽어지는 거야. 혀가 같이 얽어지는 것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섹스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 남자분이 오늘의 그 기분에 너무 영향된 나머지 이렇게 갑자기 막 너무 밀고 들어온다. 여자가 이제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키스가 되게, 그런데 이제 여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으로 느꼈어요. 아, 이 남자가 뭘 원하는지 알겠어. 근데 다행히 오늘은 멈춰졌어. 근데 다음날 또 만나는데 이 남자가 또 키스를 하려고 할 때 여자는 사실 주춤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거예요. 왜냐면 어제는 이 남자가 적당히 알아서 뭐 들어왔다 빠져줬어,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그런데 오늘은 또 이랬다고 하면 내가 오늘은 거절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것을 하면서부터 이제 키스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편하고, 자꾸 남자친구가 이제 어두운 은행나무 밑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자애는 계속 가로등 쪽 방향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데이트에서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그냥 일반 키스를 할 때는 이제 텅 트레이닝까지는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이드 스페이스가 이거 정말 너를 내가 잡아먹겠다라는 느낌으로 남자가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여자 입술까지 완전히 꽉 다 덮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이걸 정말 여자가 잘 받아줬다고 하면 내가 너한테 오픈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오늘 바로 시도하시는 그러면 여기서 질문. 네. 남자들은 대부분 그 뭐라고요? 텅 트레이닝. 거기 그 단계까지 가면 멈추기가 힘든가요? 그렇죠. 이미 힘들어요. 이미 텅 트레이닝까지를 갔다고 하면, 텅 트레이닝 키스 정도까지 갔다고 했을 때 여기다 체열 카메라를 놓고 했으면 어느 특정 부위가 열이 엄청나게 찍힐 거예요. 이미 발기가 됐다는 거예요. 혈액이 완전히. 그러면 여자로서는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네, 가면 안 되죠. 그러면 물러나야겠군요. 네. 근데 보통 남자들은 나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오늘은 레슬러 키스까지만. 중간중간에 좀 이제 말해줄 수 있겠죠, 여자가 부드럽게. 뭘 말해줘요? 뭘 말해줘야 이렇게 하나요? 하고 끝내자 이거. 아이들라는 것을 누르세요. 가장 어린 년도 지금 모임 처음 와가지고 모임 처음 와서 지금 적응 못하고. 서로의 이제 의사 표현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남자분이 이제 뭐 이렇게 좀 더 하면서 뭐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자는 이제 그텅 트레인 키스까지 좋은데 아니다. 뭐 어찌 됐건 이제 서로 의사 표현을 함으로써 남자도 이제 갔다가 오늘 조금 물러나야겠구나. 이렇게 빠지면서 조율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거는 키스하건 아니지만 섹스에서도 여자들이 남자가 이렇게 자기를 막 만져주고 뭐 이러는 건 좋아. 근데 삽입은 싫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구나.
그런 것처럼 키스도 뭐 딥키스 뭐든 해도 다 좋아. 근데 섹스는 안 하겠어.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여자들도 간혹 가다가 있으니까 사실상 남자가 스스로의 그 위험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하고 안 넘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죠. 약간 느낌이 이런 것 같아요. 저희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계가 나눠져 있는데요. 남자는 키스부터 섹스까지 통짜로 들어있어서 올인원이죠, 올인원.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는.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더요. 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남자든 여자든 물론 남자가 좀 충동을 억제하는 게 더 힘들긴 하지만 그 시간에 그러니까 뭐 그게 3달이든 1달이든 간에 길면 길수록 섹스가 그 처음 시작하는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그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키스도 그런가요? 혹시? 키스도 이렇게 단계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소프트 뭐 버드 키스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소프트 키스 이런 식으로 단계가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의 만족감이 높아질까요? 근데 처음 키스가 이게 처음 딱 그 할 때 첫 회가 중요하지. 만약에 그게 서로 키스를 할 수 있는 사이가 된 걸 이제 이미 확인한 다음부터는 이걸 되게 세분화해서 나눠놨을 뿐이지 이걸 하루나 10분 안에 싹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나 10분은 아니고 하루 안에 이제 섹스까지 다 끝낼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죠. 근데 섹스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쨌든 남자가 참기는 힘드나 그 남자의 정복욕 때문에 네. 그건. 근데 키스도 혹시 그런가요? 근데 남자가 키스를 했다고 해서 내가 이 여자를 정복했다라는 느낌을 갖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제가 제 경험을 비춰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 여성을 오랫동안 좋아해서 오랫동안 만나고, 예, 키스를 한 여성과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 첫 키스를 한 여성과. 근데 네, 근데 저는 오랫동안 이제 한 여성과 오랫동안 키스를 해봤는데 첫 키스가 가장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첫 키스 때 어떤 분위기나 어떤 두근거림, 설레임. 저 어릴 때 하셨죠. 네,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그 나이가 궁금하네요. 나이가. 나이요? 네. 한 살 많아요. 아니. 첫 키스 때 나이. 첫 키스 22? 네? 22? 이었던 것 같아요. 22이었대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어린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개인마다 차이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뭐 느낌이 다르죠. 얘기했어요.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 뒤로 이제 이렇게 가끔 그때 참 좋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 그게 참 죄송하고 외람된 얘기지만 비교 대상이 다양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다고 기억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못해본 것에 대한 약간의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땐 참 좋았는데 왜 지금 못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뭐 지금도 좋은데 그때 그 어떤 두근거림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건 없죠. 네, 그건 없어서 지금까지 두근거리면 심장병이에요. 이제 그때가 너무 좋았다. 저는 키스에 있어서는. 약간 저는 생각하기에 그 단계가 지금 이제 쭉 오래됐다고 했잖아. 오래될 수 있다라고. 그럼 그 남자라는 분은 계속 그 참아주면서 그 서로 소통을 좀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냐면 이 사람이 거부의 느낌을 줄 때 내가 멈출 수 있고 이런 어떤 훈련들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떤 의사소통이 섹스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의사소통에서 오늘은 내가 정말 몸이 피곤해서 나는 피하고 싶은 날이라고 하면 이렇게 적절하게 이 사람의 거부의 제스처만 조금만 있다라고 해도 그걸 읽어낼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더 즐거운 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어떤 베이스가 어떤 서로 간의 관계의 어떤 베이스가 더 중요하고 관계를 더 쌓아가거나 그런 어떤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어떤 성적인 뭐 키스든지 여러 가지 뭐 눈빛을 보낸다든지 이런 어떤 신뢰의 어떤 형성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들이 필요한 거지. 저는 이제 그게 목적이고 관계는 저는 무시된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가 베이스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상호 어떤 조율이 되지 않을까. 예. 제가 이거를 비유를 해가지고 딱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그랬잖아요. 그것만이 목적일 순 없고 관계가 좋을 때 그게 따라오면 좋은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돈 욕심은 없어요.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라고 딱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넌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돈 땡겨 한 번 안 줘도 할 수 있어? 또 딱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자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이 여자가 수녀님이야. 예를 들면 키스하면 안 돼. 이렇다고 하면 이거를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까 말한 그 정말 적절한 조화라는 건데 이게 적절하다는 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조절할 수 있고 뭐 섹스까지 가지 않았지만 키스를 하는 순간에 뭐 얘가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니까 뭐 이 정도로 해서 오늘은 뭐 나도 만족을 하고 얘도 기분 좋게 이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섹스를 하지 않았지만 그 섹스를 한 거 이상만큼의 상대에 대해서 많은 걸 파악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에는 그 성취감이나 아니면 정복의 느낌과 다른 또 다른 쾌감이 있을 거예요. 이걸 되게 막 정복했다 남자 여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이해한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색다른 쾌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70대 분들이 우리가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정말 에너지 넘치게 섹스를 하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뭐 오늘 저녁 때 초저녁 8시에 누워가지고 잠깐 얼굴 쓰다듬고 어깨 쓰다듬고 하고 잠들어도 충분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뭐 굳이 막 액션이 크지 않더라도 그런 것처럼 그런 키스만으로도 충분히 관계에서 친밀도라든가 섹스를 한 거 이상의 느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가 되면 정말 건강한 거죠. 모든 면에서. 근데 그게 되기가 그런 건강한 성적 어떤 기술을 갖기 위해서 예,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도 해야 하고 사실상 많이 만나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많이 만나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저는 이제 일단 성문화에 대해서 네. 네. 새로 그 상대방을 우리가 새롭게 다시 만나야 성에 대한 어떤 잘못된 만나지 오해가 않아요. 이제 상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 더 사실 성적인 어떤 제 나이 때는 다 결혼. 메소드가 없어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관계와 네. 그 안에서 어떤 애정이나 어떤 편안함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관계들도 많이 있잖아요. 부부 그렇죠. 관계가 많이 아니어도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네. 충분히 그런 어떤 신뢰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성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성이라는 것이 딱 들어오면서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예, 건강한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더 있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성이 자체가 관계를 망치자고 있는 게 아니라 관계를 더 회복시키기 위한 좋게, 수단. 예,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예, 그런 것들을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렇게 그런 어떤 이걸 통해서 또 만족감, 예, 그냥 이 행위가 목표가 아니라 이 이후에 어떤 정서적 만족감, 내가 누군가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진 그런 느낌, 혹은 내가 누군가를 예, 완전히 받아서 예, 마치 진짜 일체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만족감, 예, 그런 것들이 좀 굳이 키스하고 섹스하고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나누려고 나누는 건 아닌데 이제 사실상 이 섹스는 또 따로 또 섹스만 해서 되게 뭐 행위 자체라든가 너무 나눌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약간 세분화시킨 거일 뿐이지 사실상 섹스 안에 키스가 들어간다고 해요, 저희는. 그냥 일종의 뭐 전이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 그런 거군요. 예를 들어서 제과제빵 다 통틀어서 있지만 네. 그걸 제빵, 초콜릿 이런 식으로 네. 나누는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다 하나의 카테고리지만 직업에 맞춰서 네. 하나라고 이제 우선 저희가 세분화해서 왜냐면 너무 한 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해도 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키스도 되게 짤막하게 설명만 하려고 했는데 뭐 궁금하신 거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런 것만 얘기를 들으면 얘기가 풍성해지면서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분화를 시키는 거니까 사실상 성교육을 한다고 쳐도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콘돔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부터 이런 것만 해도 되게 30분, 40분이거든요. 근데 성교육을 어디까지 범위를 넣을 것인가, 성희롱 예방도 사실 성교육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도구를 쓰는 것도 알려주는 것도 성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세분화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연령대별로도 되게 다르고 10대가 알아야 할 거, 20대, 30대 그리고 30대 남자 여자 기준으로 40대가 넘어가면 이제 생산적인 성이 끝나잖아요. 거의 이제 즐기고 되게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성이기 때문에 그때 또 배워야 할 성들이 또 달라서 다 세분화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일강을 시작하셨으니까 또 순차적으로 한 번씩. 네. 5, 60대 성까지 다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시는 이모 씨께서 깊은 예? 3개월 지나셨어요?
저 연애를 한 지가 3년. 연애 끊은 지 오래됐어요. 지금 연애를 끊는 게 아니에요. 끊으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끊고 싶어서 끊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정말 상대가 나를 징그럽게 느끼지 않는다면 사실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입술을 자꾸 보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여자는 이 남자가 나를 키스하고 싶구나, 섹스하고 싶구나, 이거를 말하지 않아도 전달된대요. 저는 네, 일부러 봐요? 아니 그 어른들한테 네. 예절 교육을 잘 받아서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는 눈 밑으로 봐야 한다. 입과 목젖 사이를 네. 왔다 갔다 하며 그러다가 5초에서 6초 이때 한번 눈을 쳐다보고 다시 안에 매뉴얼적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그렇게 이제 교과서적으로 하는 것도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아니 이게- 오해할 수 있겠다고 제가 입술을 계속 보니까 그쵸. 그러면 그런 것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 근데 솔직히 이제 연인 사이에서 생각을 하죠. 만약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쳐다봐. 그러면은 그러면 저 남자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진 않다는 거죠. 그렇게 느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내가 이 여자를 오래 만났고 어느 정도 유대가 있어서 키스를 하고 싶다라고 느낄 때 다르겠죠. 눈빛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강의를 들으니까 날 때부터 개슴츠레한 눈은 없대요. 여자를 보면서 김미경 네. 그런 거 같은데. 여자를 보면서 오 너 진짜 이쁘다, 뭐 스카프 진짜 이쁜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오 오늘 좋아 막 이거랑은 정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표현이나 눈빛으로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는 눈빛으로도 성추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대방의 불쾌감을 그쵸. 상대방의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그건 성추행이다. 와우.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개슴츠레하게 저를 쳐다봤어도 제가 난 너무 섹시해서 나의 매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쳐다보는 건 매우 당연해. 기록하는 거 아니야? 응.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한 여자분들은 한테는 그게 추행이 아닌 거예요. 내가 당연히 섹시하니까 저런 눈을 쳐다봐야지. 왜 쳐다보지 않아?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매력 있게 하고 왔는데 차이는 있을 것 같아. 이제 남자들 볼 때도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 섹시한 섹시한 여성을 그냥 이렇게 보는 것과 확실히 뭔가 이렇게 뜻으로 감동을 갖고 보는 것은 분명히 네. 차이는 있거든요. 전철을 타는데 어떤 여성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쑥 지나가니까 앞에 계신 남성분들이 들어가겠지. 자세를 이렇게 네, 신문 보시다가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눈빛이 정말 개슴츠레 하는가. 우리나라는 그게 있대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는 이걸 3분 이상 뚫어지라 쳐다보면 성추행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2분 55초 보고 딴 데 봤다가 다시 보면 이건 성추행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차라리 매뉴얼을 정해놓으면. 그런데 우리나라 사실 기준은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걸 정하면 박 대표님은 되게 유리하시겠는데요. 그래서 초시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렸었지만 그 술 취한 여성과 성행위를 할 때 옷을 벗겼는데 여자애가 엉덩이를 들어줬다. 이거는 수락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본능적으로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벗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남자가 성폭행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남자분들은 아니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미 따라가는 자체만으로도 그건 아니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어떤 교수님이 그러면 진짜 녹음을 또 우리 오늘 가는 거야? 녹음을 떠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그럴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간과하는 사실이 뭐냐면 남자분들은 그런 사건이 발생한다라고 치면 사실 드물게도 있긴 있대요. 사귀는 사이인데도 여자애가 다음날 고소를 하는 경우는 있대요. 우리나라 경찰서에서도. 근데 여자애들은 남자분들은 네가 같이 갔고 뭐 옷도 벗기고 있을 때 어느 저항도 하지 않았고 이랬으면 동의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남자분들은 기본적인 그 섹스 카테고리에 뭐 원나잇도 들어가고 선후배 관계, 아는 관계도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그걸 동의로 받아들인 거고 여자들이 동의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와 나는 사귀는 관계 이후부터를 동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의 입장, 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여자는 왜 근데 그 표현 예를 들어 그 다음날 신고했을 때는 네. 어쨌든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는 느낌. 그러면
그 어쨌든 그 전날에는 생각이 틀렸었나 아니면 왜 그 의사표현을 그때 당시에는 말할 수 없었다는 거. 말할 수 없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수평적인 평등의 관계가 아니면 그렇죠. 말할 수도 없었을 수도 있죠. 분위기상 상사라던가.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직장 상사만 해도 이건 완전히 성희롱이라는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논문을 쓰고 있어요. 어떤 대학 박사과정인 선배가 조금 더 도와주고 봐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논문 얘기를 하느라 그날 밥을 먹고 술을 먹어서 좀 취했어. 그런데 이제 뭐 집에 가는 어차피 너무 늦었고 다음날 좀 학교도 나와야 하니까 그냥 근처에서 잠을 자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방을 잡고 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대학생들 문화에서는. 왜냐면 요즘에는 대학교 앞에 뭐 일반 뭐 모텔이나 이런 데서도 컴퓨터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장비를 해놓고 하기 때문에 같이 과제도 모텔에서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좀 여름 같은 경우는 더우니까 씻기도 하고 이렇다고 따지면 그 여자애는 이거를 그냥 휴식의 의미로 모텔을 갔다고 하면 남자는 동의의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남자들은 그러니까 보통은 여자들은 우리가 관계가 친밀하다고 이미 느꼈고 그리고 충분히 연인 관계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상 그런 게 아니라면 뭐 그날 키스를 했는데 그날 섹스까지 이었다. 이거는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되게 짚고 넘어가 봐야 할 문제인 거죠. 되게 고민해야 한. 근데 실제적으로 그 서울에 강남에 있는 되게 20대 젊은 남자애들한테 얘기를 해보면요. 술집에서 골뱅이 된 애들은 괜찮다라는 생각하는 데 되게 많아요. 취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물어봤을 때 오케이 하는 애들은 그게 무슨 성추행이고 성폭행이냐. 그러려고 나온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우리나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 강남의 어린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클럽 가고 나이트 가서 골뱅이 된 애들은 다 그러려고 나온 거고 나도 그러려고 나온 거다. 그런 목적인 건데.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될 만한 범죄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행동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걸 제대로 알고 이런 것들을 왜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다른지를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범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할 필요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젊은 애들도 성교육을 예전 방식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야 할 필요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인체적인 뭐 피임이라던가 이런 거 말고 다른 정서적인 이해와 그쵸. 좀 배려나 뭐 다양하게. 그래서 행동과 심리적인 게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또 네, 해주고 싶어요.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아까도 자꾸 그거에 꽂혀 있는데 이게 시작하면 남자는 그냥 멈출 수 없어요. 키스 왜 했어도 알지. 안 그럴 거면 하지 말았어야지. 이게 이제 이 차이를 서로 이 차이를 이렇게 메워가는 게 어떻게 보면 성교육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서로가 서로에 대한 레슬러 키스까지 했으면 이거 가는 거래.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애매한 걸 정해주는 것처럼 애매한 걸 정해주는 것처럼 성교육에도 어떻게 보면 애매한 걸 되게 정해줘야 하는 거죠. 여자애가 키스하다 중간에 떼고 뭐 1분 정도 쉬었어. 이건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걸 이런 식으로 그쵸. 애정남이 정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이제 몹쓸 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몹쓸 손. 예, 소프트 키스 단계인데도 손의 위치는 네. 소프트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물론 딥키스까지 갔을 때만 그때만 야 딥키스까지 갔으니까 손의 위치는 이 정도까지 가도 돼 이런 건 아니니까. 얘기하세요. 아니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해보세요. 그래서 그 경기가 이제 손을 못되다 못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의될 수 없다는 거죠. 못된 손에 대한 정의는 사실상 키스하지 않아도 터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키스할 때 어느까지가 못된 손이고 매너 손이고에 이거는 사실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이상한 여자는 아니지만 약간 특이하게 어떤 여자가 자기 성감대가 귀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남자친구랑 얘기를 할 때. 근데 키스를 하면서 귀를 이렇게 만져줘. 좋대. 그럼 남자는 만져줘야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남자는 만져줘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여자를 이렇게 만진다고 생각하면 여자가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매너손이다 못된 손이다 이거의 기준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건 성감대의 문제처럼 되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쪽쪽 하는데 되게 이상한 부위를 만진다거나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보통 보편타당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이미 알지 않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뭐 뽀뽀해 할 때 각도 같은 것도 사실 있어요. 여자는 머리를 묶은 것보다 풀어 헤치는 게 목은 15도 각도로 남자의 코와 비틀어지는 각도는 35도 정도가 좋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갑자기 죄송합니다 현두 이렇게 이렇게 키스를 하는데 처음에는 목을 이렇게 감싸요. 목을 감싸요. 느낄까봐 슬며시 가면 목을 감싸고 목을 감싸고 이게 손이 밑으로 내려오거나 하는 거지 아니면 뭐 이렇게 허리를 감싸고 이렇게 허리를 감싸고 있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지 갑자기 어느 특정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미 여자가 조금 불편하면 자세를 갑자기 훅 바꾼다거나 손을 제지시킨다거나 할 거기 때문에 그 매너 손이 갑자기 나쁜 손이 되고 이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어느 정도. 그렇진 않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위치나 각도라는 게 섹스처럼 어디까지나 둘만의 영역에서 합의되면은 남들이 봤을 땐 문제가 심각해도 둘 사이에서만 문제가 없으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섹스에서도 변태행위라고 하는 게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하다고 해서 다 변태행위가 아니고요. 둘이 합의를 해가지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해가지고 했을 때는 사실 변태행위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한쪽이 이제 문제를 허난 점 너무 싫어 혐오스럽다고 느끼면 그거는 간단해도 변태행위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뭐 손을 묶었다 섹스를 하는데 손을 묶었다 안타깝습니다. 그 섹스를 하는데 손을 묶었다 얘를 그러면 이거는 내가 움직이지 못할 때 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조작을 못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즐거움을 배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 하면 이건 너무 평등하지 못한 관계로 하는 거잖아. 이렇게 느끼면 이거는 변태행위인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되게 개인적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뭐가 옳다 딱 정할 수가 없기는 해요. 이거는. 근데 아마 느낌으로 알지 않을까. 이 정도 나이와 아무리 없지만 경험이 그래도 미약하나마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게 얘가 좋다 나쁘다 아니면 조금 얘가 지금 머뭇거린다 아니면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없다면 눈치가 정말 없다면 어디 10년 후에 학원이라도 좀 다니시고 오스트리아에 사설 학원이 있어요. 수료증도 준대요. 실습 위주로 기숙사 생활을 하고요.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 기숙사 생도끼리 같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사설 학원이 있어요. 호주 학비가 없어서. 아니요. 독일 옆에 오스트리아에 있으니까 아니면 정말 그런 거 못 해가지고 나중에 저기 러시아에서나 어디 조선 여자를 구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유학을 갔다 오신 다음에 트레이닝을 하셔서 한국 여자를 만나시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좋지 않을까. 갔다 오면 마흔 될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